대낮에 백주 대낮에 정말 어이없는 참사가 하나 일어났지요. 이른바 방음 터널.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이제 고속화 도로가 있을 때 뭐 일반 도로도 비슷합니다만은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요즘 이제 고층 빌딩이 워낙 뭐 30층 높이까지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소음 문제가 이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방음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고 천정은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방음벽을 그래도 아파트 높이 30층 높이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고층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천정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방음벽이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시공이 방음 터널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차, 집게차라고 그러죠. 그 차 그 꽁무니 부분에 이렇게 쓰레기 다발을 꽉 찍어서 차에 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갖춘 차가 이 터널을 지나가다가 지금 뭐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 엔진 과일인지 뭐가 아무튼 이 차가 불이 붙어 버린 겁니다. 운전수는 거기서 내려서 불이 붙자마자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이 운전수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쓰레기차가 불이 붙는 순간 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차가 44대. 이 터널의 길이가 800m.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여러분 800m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가운데서 갇힌 차라고 해도 400m를 뛰어야 되는 겁니다. 400m면은 정확하게 운동장 한 바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이게 뭐지? 왜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앞에 차 안 빠지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이런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그냥 차가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운전수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이번에 변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번에 그 사망 사고는 이 그 쓰레기차 주변에 있는 차량에서 났다고 그래요. 유독가스가 막 나오고 연기가 좌욱하고 이러면은 이 뭡니까? 이 당황한 나머지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뛰어라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나 이런 때 그쪽으로 뛰어야 빨리 그 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연기가 흘러가는 쪽으로 함께 뛰게 되면은 그 연기하고 오랫동안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막상 내가 오후 2시쯤 터널에 있는 그곳에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갇혀 있는데 어디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천정이 그냥 불타는 지옥으로 변하고 위에서 그 천정에 있는 플라스틱이 막 녹여내려가지고 지옥에 있는 것부터는 불똥이 막 떨어져 내리는데 어디로 뜁니까? 어디로? 제가 가령 이미 들어온 것이 200m고 남아있는 것이 600m라고 한다면 그게 다 느낌이 오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600m 쪽으로 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뭐 호루라기 불면서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5명이나 숨지고 또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 터널의 총 길이가 840m라는데요. 전체 터널 중에 600m가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4분의 3 정도가 불태워졌으니까 터널 전체가 사실은 불덩어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근데 이 터널을 만든 특히 천정 부분을 덮은 이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화 유리로 시공하는 거에 비해서 시공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가격도 뭐 형편없이 싸고
그런 반면에 이 방음 효과는 괜찮고, 그래서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을 많이 쓰는데 이게 불연제가 아닙니다. 웬만큼 열을 견디기는 하지만 이제 이번처럼 이 폐기물 차량 하나가 불타올 정도로 엄청난 열이 닿으면 이게 장작더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일정한 부분 이상으로 고열이 돼서 일단 불이 붙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을 벗어난 분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차를 버리고 탈출을 했다. 그 아이하고 있었는데 기저귀에 생수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뛰어 나왔다. 뭐 이런 분들, 수건과 생수가 있어서 화를 면하신 분들의 증언도 많이 있고 그렇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헬로윈 참사를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번에도 혹시 정치 쟁점화 되는 건 아닌지. 요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이런 크고 작은 사고죠. 가 터지면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정치 쟁점화 돼서 이런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비책은 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굳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맨 마지막 순서로 책임을 묻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조사, 사고 조사 초창기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사건 사고보다 훨씬 큰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진영에 나눠서 싸움질을 하고 또 무슨 장관 물러나라. 이번에는 이 굳이 따지자면 국토부 장관 소관이랍니다. 그때 그 터널에는 왜 차들이 밀리는데 교통경찰관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느냐, 왜 소방대원들도 그 터널이 그렇게 위험지역이라면 상시 대기를 한다든지 몇 분 만에 왔느냐. 이때 국토부 장관은 이 사고가 발생했은 1시 50 몇 분 그때 교토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분 단위로 다 밝혀라.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 총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적으로 불을 옮겨 붙이지 말고 일단은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가려내고, 지금 이런 방음 터널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수백 개가 있는지 수천 개가 있는지 통계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시는 댁에서도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런 터널 몇 개씩 지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도로에는 이 방음 터널도 많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이걸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질을 이런 플라스틱에서 강화 유리로 바꿔야 되는 건지, 천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아예 뚫어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비책 세우고 이런 작업들이 우선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